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어휘력 개발을 위한 기본 한자 1800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가로수란 단어의 뜻과 가로수라는 한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도로는 서초구에 있는 반포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 옆에 심어 놓은 이러한 나무를 우리가 이제 가로수라고 합니다. 서초구에 이제 서초라는 말은 우리가 별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먹는 이제 주식인 쌀이 이 벼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라는 것은 이제 어떤 행운이나 어떤 복을 뜻하는 말인데, 그래서 행운이나 복을 불러주는 그러한 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벼를 서초라고 불렀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이제 서화, 어, 상스러운 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서화로 불렀다고도 합니다. 이 서초구라는 것이 이제 한강 옆에 있으면서도 지역이 평탄해서 벼농사를 이렇게 짓기 아주 좋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징을 반영해서 이러한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포대로는 이제 대로는 이제 큰 길이죠. 반포동에 있는 큰 길인데 이 반자는 이제 이렇게 넓고 평탄한 그런 바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포는 물가를 뜻하고 있는 그런 한자죠. 그래서 물가에 있는 큰 너럭바위라고 합니다. 넓고 평탄한 그런 바위를 너럭바위가 있는 동네라는 그런 뜻에서 반포라는 어떤 지역의 명칭이 생겼습니다. 이 가로수는 우리가 속도사전을 통해서 우리 한자의 뜻과 이 한자의 뜻과 이 한자어를 만든 이 한자의 뜻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도사전은 이제 제 스마트폰에 깔린 그런 앱인데요. 우리가 이제 단어를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렇게 단어의 뜻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한자의 뜻도 이렇게 풀이해 놔서 우리가 한자를 학습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이제 거리를 뜻하는 것이죠. 로자는 이제 길로자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어떤 도로를 뜻하는 말인데, 이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에 있는 그러한 큰 길을 뜻하고, 어로는 어떤 작은 길을 뜻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이제 길을 따라 심어놓은 이런 나무를 우리가 가로수라고 하죠. 이 숫자가 이제 나무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일 때 하염없다는 것은 이제 어떤 계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행동이 지속되는 것은 이제 하염없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이제 길 가자입니다. 길. 왜 길 가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한자는 일종의 추상어와 같습니다. 사물의 특징을 뽑아서 사물을 이렇게 글자로서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자를 분석하면은 우리가 보통 두 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수는 많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한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글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형성문자라고 합니다. 형성. 모양을 나타내는 형자와 이건 소리성자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이렇게 쓰죠. 그래서 97%가 형성문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배우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두 개의 글자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자죠. 홀규라고도 합니다. 홀규라고도 하고
우리가 서옥규라고도 하죠. 서옥규. 그래서 규라는 발음이 이렇게 가로, 전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음의 힌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 글자를 빼면 이제 길행자가 나오죠. 가다란 뜻도 있고, 길이란 뜻도 있죠. 왜 길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각골 문자에 보면 이제 길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교차로의 모습이죠. 길과 길이 만나는 곳. 여기에 이제 흑토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흑토자가 2개. 그래서 가라는 것은 이제 보통 좁은 길이 아니라 마차나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바닥이 좀 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로에다가 흙을 부어서 단단하게 이렇게 다지게 되면은 이게 마차나 수레가 다녀도 이렇게 땅이 패이지 않는 그런 단단한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짜를 이렇게 2개 글자를 결합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자, 우리가 종로 일가할 때 여기 길로자와 가짜가 들어가죠. 종로 일가할 때 보통 로는 이 동서로 나 있는 길을 우리 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나 있는 길을 우리가 가라고 하는데요. 종로 1가, 2가, 3가 이런 식으로 되죠. 미국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쓰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스트리트를 가라고 합니다. 스트리트. 그리고 이제 길을 동서로 나 있는 길을 에비뉴라고 하죠. 에비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도도 보면은 이제 앞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이게 남북으로 되어 있는 건지 동서로 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번 국도 하면은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2번 국도는 이제 동에서 서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그런 국도를 우리가 이제 짝수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로자를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이제 길 로자입니다. 왜 길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을까요? 자, 요 글자를 보면은 요 글자가 이제 발족자입니다. 발족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각골문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읍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볼일보러 이렇게 가는 거고, 일을 다 봤으면은 이건 이제 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이 사람들이 발로 오고 가는 것이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손가락을 3개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인데, 이건 이제 손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는 쪽의 발의 모습을 이렇게, 이게 이제 엄지발가락, 이게 이제 엄지발가락입니다. 그래서 발가락 5개를 이렇게 3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발뒤꿈치겠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것은 이 오른쪽 발이 이렇게, 이게 이제 엄지발가락이죠. 발뒤꿈치고, 이것이 이제 들어오고, 이것이 나가는 것. 그래서 길을 이렇게 발을 2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길을 이렇게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개 글자고는 이제 각자죠. 각각 각자. 따로따로의 뜻을 가진 그런 각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글자가 결합이 돼서 길로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숫자는 이것도 이제 분석해 보면은 복잡해 보지만 이건 나무 목자죠. 이게 이제 나무 숫자인데요. 나무 숫자.
나무목이 하나의 의미 요소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글자가 좀 상당히 복잡하죠. 자, 요것은 이제 그 나무, 요것은 이제 묘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십자가, 그리고 요것은 콩두자입니다. 옛날에 이제 제사상에 이제 콩으로 만든 요리를 많이 이렇게 제사상으로 올려놨다고 해서 이게 그릇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콩두자로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손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선을 그어놓은 것인데 손끝에서 맥박이 뛰는 것까지 요걸 이제 마디촌이라고 하죠. 요것을 이제 마디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것이 하나의 이제 손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요거 이제 하나의 그릇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일종의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화분에다가 손으로 묘목을 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세울주, 이거 세울주라고 합니다. 세우다라서 세울주의 뜻으로 이러한 글자를 만들어 쓰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쓰지 않고 같이 결합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게 나무수란 뜻도 있지만 세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다. 그래서 나무목과 요 세울주의 글자가 결합해서 나무수로 쓰이고 세우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지 하면은 송지를 수지라고 하죠.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짓자를 써서 수지라고도 하고, 또 동사를 쓸 때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다, 세울 입자를 쓰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다 할 때도 이러한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자어도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오랫동안 우리가 잘 까먹지가 않습니다. 자, 금방 배운 우리가 한자죠. 자, 길가, 길로, 나무수. 우리가 한글로 가로수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러한 글자가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전용을 해도 이 한글 뒤에 숨어 있는 이렇게 한자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단어의 뜻도 정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자도 우리가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까지 배운 여러분의 한자 수가 1800개 중에서 총 5자를 배우셨습니다. 자, 갈 길은 멀지만 우리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본 한자 1800개, 한자로 배우는 기본 한자 1800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